자, 이번 시간 14번 유도등 및 유도 표지. 그래서 14번에 나와 있는 유도등하고 유도 표지. 유도등, 유도 표지는 일단 여기는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용어도 좀 출제하는 부분들이니까 용어 이제 보셨을 때 14번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용어 관련해서 이제 지문에 2번 유도 등 유도 피난구 유도 등 봐두시고 여기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 좀 확인할 것은 문항 3번에 나와 있는 통로 유도 등 여기 좀 볼까요? 3번에 통로 등 가보시면 자,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 등으로서 종류는 크게 나와 있는 대로 복도 통로 유도 등, 거실 통로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 등에서 총 3가지 관련 통로 유도 등으로 나눠집니다. 통로 유도 등 자체가. 자, 그럼 현재 그 분류에 관한 3가지를 확인했었고요. 밑에 4번에 가보시면 자, 복도 통로 유도 등은 어떤 등을 말합니까? 그래서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복도 통로 유도 등. 그 다음 4번, 지금 4번, 5번 거실 통로 유도 등은 뭡니까? 그래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는 거실, 주차장 등의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 등으로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거실 통로 유도 등. 자, 그 다음 계단 통로 유도 등입니다. 그래서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으로 바닥면 및 디딘 바닥면을 비추는 걸 계단 통로 유도 등해서 일단 문항 3번에 통로 유도 등 관한 부분하고 4, 5, 6 관련 종류 복도, 거실, 계단, 통로 유도 등에서 3가지 유도 등 용어별에 따른 지문을 하나 좀 정리하시면서 가봅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그 용어 정의를 좀 빠져나와서 밑에 이제 그 지문 볼까요? 8번입니다. 피난구 유도 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피난을 유도하는 여긴 등이 아니라 표지판으로 그 피난 방향을 알려주는 걸 피난구 유도 표지입니다. 그래서 8번은 한번 확인만 하는 거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이제 그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좀 확인할 건데 문항 1번에 자, 피난구 유도 등에 관한 설치는 보면 양가로 1번에 피난구 유도 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 이상으로 출입구 인접하도록 설치합니까? 1.5m 이상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얼마 이상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 인접하도록 설치합니다. 1번. 자, 그리고 통로 유도 등 관련해서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있는 것 중에 보시면 먼저 복도 통로 유도 등의 문항 1번입니다. 1번. 1번에서는 지금 니은하고 기역을 갑니다. 니은 기역 갔더니 복도 통로 등 관한 부분에 동그라미 니은에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설치합니까? 20m마다 설치합니다. 디귿.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해서 디귿. 그래서 복도 통로 등은 지금 니은하고 디귿번에 관한 수치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실 통로 유도 등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설치합니까? 20m마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까?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부로부터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실 통로 등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계단 통로 유도 등 지문은 지금 기역하고 니은 중에 니은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에 설치합니까? 1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각각 복도, 거실, 그리고 계단 통로 등 관련된 숫자 하나 확인하고요. 자, 유도 등의 전원 관련 비상 전원에 관한 시간만 하나 체크해 볼까요? 양가로 3번 우측에 박스에 들어가 보면 축전지를 합니다. 그리고 니은에 유도 등을 몇 분 이상 유의하게 작동시킬 수 있더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시간 정도 체크 봐두십니다. 부분들은. 유도등, 유도표지, 용어 체크했던 부분, 그리고 그 지금 양가로 2번에 통로등 관련해서 복도, 거실, 계단 통로 등은 미터 관련 숫자 체크하는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 부분 꼭 체크해서 봐주시도록 하고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부분들은 해서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 현재 그 중에 밑에 가면 양가로 2번 수신기 있습니다. 수신기. 자동화재 탐지 수신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신기 관련 부분에 보셨을 때는 지문에 수신기 조작 스위치 위치 정도만 확인. 위치는 보니까 그 4번.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1m, 1.5m 이하의 장소에 수신기 위치를 알려줍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일단 이 수신기 4번 꼭 체크하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감지기는 지금 이리가 쭉 나와 있는 감지기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현재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국가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감지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벗어나서 감지기 일단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 중에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는 일단 이 소방 관련해서 감지기 분류가 이론상으로 분류가 된 걸 가지고 시험을 2번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지기는 이론상으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감지기 종류 감지기는 크게 열감지기 열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열감지기가 있고요. 연기를 감지해서 작동하는 무슨 감지기 있다? 연기 감지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그럼 연기 감지기하고 열 감지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열 감지기 종류는 다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 것. 기억을 잠깐 상기해 보시면 공부하셨듯이 열 감지기 종류는 3가지. 무슨 감지기 있습니까? 정원식. 그래서 정원식 감지기하고 열 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차동식이죠. 그 다음에 이 차동식하고 정원식의 장점을 취합해서 만들어낸 게 뭐가 있더라? 보상식 감지기. 그래서 보상식 감지기에서 열을 감지해 작동하는 감지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열이 아닌 연기를 감지해 작동하는 감지기 종류 뭐가 있다? 연기 감지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여기는 이온화식 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광전식. 그래서 이온화식하고 광전식 감지기 분류가 있다. 둘. 그래서 일단 시험은 여기서 좀 빠져나왔어요. 국가화재안전 기준으로 분류한 게 일단 이론상으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문제를 한 2번 냈었기 때문에 열감지기 종류가 몇 개? 셋. 그리고 연기감지기 종류 몇 개? 둘. 그래서 단순히 여기 이제 이 감지기하는 분류 정도, 뭐 구체적인 기능이나 지금 여기서 기술이 된 이 국가화재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뭐 냈던 적 없기 때문에 감지기는 현재 보시면 이론상으로서 열감지기 종류 하나, 둘, 셋, 이론은 연기감지기는 하나, 둘, 즉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가연성 물질은 열감지기를 설치하지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개소등 같은 경우는 뭐 열이 날 일이 발생 없죠. 그러니까 뭘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작동시켜야 되죠. 뭐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 지하 1층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죠. 그러면 거기는 무슨 감지기를 설치할까요? 열감지기. 그런 형태에서 감지기 일단 종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해서 정리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문에 우측에 하단에 393페이지 가시면 발신기입니다. 발신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발신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발신기는 좀 전에 그 옥내 수화전 설비할 때 그 함의 위쪽에 있는 발신기 있었죠. 그래서 발신기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그렸던 옥내 수화전 함과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 함의 상단 위쪽에 동그란 이렇게 돼 동그란이 있어가지고 검은색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발신기죠. 발신기에서 이 옥내 수화전 함 위에 있는 이게 이제 발신기에서 발신기는 불이 발생하기 나면 사람이 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 신호가 어디로 가죠?
수신기로 가서 수신기의 위치가 이 발신기 누르 위치가 뜨면서 경종이 울리게 돼요. 경종이 때르릉 소리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신기, 요 발신기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들이. 자, 발신기는 좀 보시면 자동화 대탐지 설비 발신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1번 기역번의 스위치 위치입니다.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0.8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 1번. 2번. 기역하고 니은. 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단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몇 미터여가 됩니까? 25m 이하입니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m 이상일 경우는 뭐합니까? 추가로 설치합니다. 해서 하나 확인하시고 부분들은.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 등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은 보시면 여기 이 발신기 옆에 보면 동그란 이 발신기 크기 모양과 조금 작나요? 거의 크기 흡사하게 이게 동그란 적색 등이 있죠. 이걸 보시면 위치 여긴 이 등은 발신기 표시 등도 쓰지만 이게 옥내소 위치 표시 등도 같이 또 쓰기도 합니다. 부분들에서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불빛은 부착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어느 곳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도 10m. 그다음에 전원은 자동화된 탐지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지 상태를 60분간 지속하는 유역에 몇 분 이상,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죽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60분 플러스 10분 숫자 좀 정리. 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 우측에 이제 그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제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잠깐 확인해 보시면 지문은 1번 01번은 지금 화재 안전 기준상 비상 방송 설비 음향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에서 01번은 지금 1번에 확성기 음성 임정은 3W 이상인데 양가로 세대 실내에 설치하는 거는 몇 와트입니까? 1W에서 1번, 2번, 3번.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음량 조정기 배선은 몇 선식으로 매기는 4선식이 아니라 3선식이죠. 그래서 배선에 관한 그 기준을 가지고 3을 4로 바꿔서 한번 냈었고요. 4번 스위치 조작 스위치는 얼마?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4번 하나 확인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기출로서만 나와 있는 문제들 03번. 자, 03번은 이제 보시면 여기 좀 전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라고 이제 설명을 잠깐 보류했던 건데 여러분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방에 여러분이 아파트에 거주시면 아파트 거주는 주방에 가스레인지 위에 문을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 가스레인지가 밑에가 있다면 점화콕이 있겠고 여기는 가스 올려놓은 다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 이 가스 배관이 있을 거고요. 네. 중간 밸브가 있을 거고요. 자, 보통 주방에 이런 데 그러면 여기 음식을 여기 저런 가스레인지 위쪽에 보면 문이 닫히는 문을 열었다고 가정하면 여기 위에 보면 여기도 안에 이 문이 열렸다고 가정하고 여기 보면 여기도 타원형이 동그랑이 하나 있죠. 동그랑이 타원형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밑에 이제 그 기출로서는 한 세 가지를 가로쳐 놓고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숫자를 고르는 걸 물어봤었는데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기역, 감지부입니다. 감지구는 형식 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근데 공동태는 주로는 뭐죠?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주로는 뭘 씁니까? 이 주방에는 거의 가스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를 하다 보니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니은이란 탐지부입니다. 탐지부는 뭐와 분리합니까? 수신부와 분리 설치하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얼마? 30cm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탐지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30cm. 그러면 공기보다 가볍다는 건 뭘 쓴다는 거예요? LNG를 쓴다는 거고 무겁다는 건 뭘 쓰는 거죠? LPG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LNG, LPG는 공기보다 비중을 놓고 봤을 때 LNG는 가벼우니까 누설되면 셈이 어디가 갑니까? 올라가고 LPG는 무거우니까 내려가니 탐지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탐지부는 지금 가벼운 가스라면 천장으로부터 30cm 높이에 무거운 거라면 바닥으로부터 얼마? 30cm 위치에 설치합니다. 뭐를 설치한다? 탐지부입니다. 탐지부를 설치해요. 그래서 탐지부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런데 보시면 일단 뭐 감지부, 탐지부 등등도 설치하는 거 결국 여기 주방에서 만약 조리하다가 음식을 조리하다가 여기서 이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또 뭐가 누설될 수 있다. 아니면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 밸브를 잠그다 보니 가스가 누설될 수 있죠. 가스가 누설될 수도 있다. 그럼 이거는 문제는 사람이 실내에 있으면 뭐 냄새를 맡고 가스 차단하고 불을 끄면 돼. 사람이 없는 상태에 누설되거나 가스가 셀 수 있죠. 새거나 불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이 지금 요 점화콕 그리고 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점화콕을 켜야 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조금만 주의 기울여 이 중간 밸브 위쪽으로 차단 장치가 있는데 이 차단 방금 봐 이와 같은 탐지부는 이제 뭐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얼마라고 해서 3cm 이하 탐지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만약 가스가 누설돼서 이 탐지부에서 이 가스가 누설되면 탐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탐지부하고 이 차단장 연결된 선이 있어요. 가느다란 선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탐지부에서 가스가 누설된 걸 탐지하면 동시에 이 차단장치 이 선 연결된 이 선로에다 신호를 주게 되면 뭐가 내려갑니까? 이 차단장치가 내려갑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차단장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급되는 가스를 자동 차단합니다. 자, 그런 기능도 하지만 만약 불이 났다. 내가 가스가 누설되면 여기서까지 떨어지면 차단을 하지만 만약 불이 나면 어때? 불이 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불이 나게 되면 뭐가 터져가? 이게 터져서 이 주방의 가스레인지 여기를 소화하는 데서 이 차단장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도 하지만 가스가 새면 차단하는 역할에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이 역할하는 장치 관련해서 객관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을 처리해 놓고 숫자 선택형으로 물어봤던 것 봐두시면 되고요. 4번은 소형, 대형 소화기 비치 높이, 그 비치 거리 20하고 30 확인했던 거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옥내 소화전 05번 잠깐 볼게요. 05번은 옥내 소화전의 송수구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연결 송수구, 송수구 동일합니다. 위치는 지금 보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 송수구 던져 보시면 그 지면에 1번에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에 설치합니까? 0.8 이상 1.5m가 아니라 얼마? 0.5에서 1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수구 설치 높이를 좀 바꾸어서 문제를 한번 물었던 거고요. 2번. 자, 구경은 옥내 소화전 송수구의 그 구경은 65mm인데 뭐 또는 뭘로 할 수 있다. 쌍구형 또는 단구형. 여기는 쌍구형은 아까 잠깐 확인했듯이 그 소방초 호스 65mm 끝 분기가 돼서 양쪽으로 소방초 호스를 연결할 수 있다면 쌍구형. 입구가 하나만 있는 것을 단구형.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송수구는 쌍구형 또는 단구형인데 좀 전에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는 쌍구형입니다. 그래서 단구형이 안 돼요. 단구형 또는 쌍구형이 아니라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한다. 단구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대로 옥내 소화전의 송수구는 선택 쌍구형으로 할 수도 있고 단구형으로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05번에서는 1번하고 2번 정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07번도 지금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07번도 출제가 되겠지. 이거는 좀 지역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총에서 관련 문항의 지문을 가져오면서 물었던 지문으로서 일단은 지문에 7번 밑에 처음부터 해설을 통해서 한번 정리 7번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이제 8번. 문제가 이제 8번하고 9번이 뭐 중첩이 되기는 같은 문제도 지금 여기다 수록이 두 번이 돼 있는데 뭐 이제 9번은 봐두시고 여기서는 그 중에 그 8번 영어만 좀 볼게요. 영어입니다. 영어는 그 중에서 진공기하고 체절운전 정도의 두 개를 좀 보죠. 그래서 뭐 기타 압력 수조부터 충합 펌프 일제 개방 밸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8번에서 영어는 두 가지 정도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8번에서 지금 08번에 그 영어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지문 중에 문항 4번을 가보죠. 옳은 거를 물었으니까 지금 진공기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을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합니까 해서 문항 4번에 가보니까 4번에 가보시면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과 대기압 이하의 압을 측정할 때 계측되면 대기압 이상 이하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진공계 아니가 연성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연성계하고 진공계, 진공 요 용어 한번 구분하셔서 지금 보시면 그러면 현재 보면 여기는 대기압 이상, 이하 둘 다 측정한 게 뭐예요? 연성계. 근데 진공계는 여기는 뭐만 가능하면 대기압 이하의 압만 측정할 수 있다는 데 그래서 여기는 요거 하나만 구분하셔서 이상 이하 모두 다 할 수 있다면 뭐예요? 진공계. 이하만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진공계. 그래서 용어는 요 두 가지 용어 구분해서 하나 봐두시고요. 요거 용어는 꼭 두 가지 구분하시고 혹시 이상 이하 이하를 줬을 때 여기 용어 연성계 진공계 정도 한번 가볍게 쓰시게끔 한번 준비해 놓으시도록 하고 이 이제 계측기의 위치를 한번 주었을 때 여기 요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펌프입니다. 펌프를 기점으로 해서 펌프 기점, 펌프 흡입측입니다. 흡입측에 그러면 펌프 흡입측에 설치되는 계측기 종류하고 펌프의 이 토출측에 설치되는 계측기 종류를 물어봤을 때 물이 들어오는 쪽의 압과 물이 나가는 쪽의 압을 측정하는 계측기 종류를 물어보게 되면 흡입측에 설치되는 계측기 종류는 이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연성계를 설치하거나 또는 뭡니까? 진공계를 설치해서 흡입측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펌프에 나가는 물의 압력, 토출측 압을 측정하는 계측기는 여기는 뭡니까? 토출측은 여기는 압력계.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그 용어에 관한 정의는 방금 봤던 대로 연성계 압력계하고 진공계 꼭 두 가지 기억하시고 펌프 기점의 설치 위치를 모을 때는 연성계 진공계 다 어디 측에 설치하는 이거를 이 흡입측에 설치가 되는 거고 토출측은 뭘 설치, 압을 측정하는 계측기 뭘 설치, 여기는 압력계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토출측 정리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체절운전은 보시면 펌프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 밸브를 개방이 아니라 여기는 닫은 상태입니다. 닫아내서 개폐 밸브를 닫은 폐쇄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개폐 밸브를 개방한 상태가 아니라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폐쇄라고 되어 있긴 한데 법령상 지문으로 간다면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 운전하는 걸 무슨 운전 이거를 체절운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 보신 대로 체절운전 하나, 그다음에 연성계 지금 이 세 개, 연성계 진공계 체절운전 세 개는 다 쓰시게끔 간단하게 한두 번 정리하고 체절운전은 여기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용어가 아니라 이전에 한번 옥내수화전 설비 관련 지문을 줬을 때 한번 체절운전 자체를 쓰는 걸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절운전하고 연성계 진공계 한번 봐주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11번은 좀 전에 연결송수관 설비했을 때 출제 한번 확인했었던 11번 잠깐 보죠. 자, 화재안전 기준상 연결송수관 설비 기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해서 배관과 관련한 부분에 5조의 1항의 1, 2호에 관한 부분을 조금 물었습니다. 그래서 1항의 연결송수관 설비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한다. 그래서 1번 주배관의 구경은 몇 밀리인가요? 100mm. 그리고 2번 지면으로부터 기역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니은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으면 뭘로 합니까? 습식 설비. 그래서 습식을 하느라 아까 지문에 잠깐 확인했듯이 높이가 너무 높거나 층이 너무 이 기준상 정하는 높이나 층 이상은 뭐예요? 물을 끌어올려서 일정 압을 채워서 물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뭐 하자? 습식 설비를 한다. 기준은 지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되죠? 31, 11. 건식, 습식하는 뭘 한다? 습식.
아까 습식은 잠깐 말씀드렸어요. 습식은 배관 내 뭐가 들어서 배관 내 이 연결성 우수건 설비 배관 내 뭐가 들어있다? 물이 들어있는 무슨 설비를 합니까? 습식으로 합니다. 이 규정이 아니면 다 무슨 설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이 들어있잖아요. 건식 상태를 유지하는데 여기 이제 이 습식을 한다는 것은 배관하고 어디까지? 연결성 우수건 설비 방수구 밸브까지는 물이 들어있는 건식으로 유지한다는 것 정도 11번 봐두시고요. 주관식 문제는 뭐 1번 뭐 지난해 나왔었던 문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한 장을 넘겨서 04번 잠깐 볼까 04번은 예, 04번은 지금 옥내 소화전의 그 수온을 계산한 시기는 기준 개수만 하나 수정해요. 기준 개수만. 04번은 지금 기준 개수 두 번째 줄에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는 몇 개입니까? 5개를 5를 둘둘로 수정해 놓은 부분들은 5를 둘둘로 수정합니다. 기준계수 아까 옥내소된 기준계수 바뀌었다고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 7장에 기타 중요사항 및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고 그래서 거의 지금 교재상에 뭐 기타 몇 가지 외적인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지문의 그 많은 부분들이 뭘로 좀 채워져 있냐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쪽에서 지금 운항 관련 부분인데 기타 이제 주요 사항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보시면 그 1번하고 2번, 1, 2번은 이제 그 침수 방지 설비다. 차수 설비입니다. 그래서 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뭡니까? 차수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무슨 설비? 차수 설비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1번은 시험에 한번 그 첫 번째 1만 제곱미터에 1만을 가로쳐 놓고서 주관식으로 한번 냈던 적이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에 첫 번째 1만 제곱미터 1만 하나 체크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 냉방 설비 및 환기 설비 관련해서 2번 같은 경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 설치는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다. 그래서 밑에 1, 2, 3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적합하게 되는데 그중에 동그라미 1번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까? 2m 이상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2라는 숫자도 한번 체크 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한 장을 넘겨 일단 그 부분 하나 봐주시면서 거기 체크하시고요. 자, 밑에 이제 건축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인데 지금 자 보시면 지문은 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인데 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일단 1차 시설하고 또 실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인데 중첩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설의 시험 범위가 들어왔다가 실무는 거의 언급을 안 했었고 처음 나온 게 지금 지난 21회입니다. 21회 때 시설은 이전에 시험 범위에 들어와서 출제가 빈번하게 나오다가 거의 지금 출제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21회 때 실무에 20일에 처음 밑도 끝도 없이 주관식의 두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하면 냈었던 부분인데 또 근래는 이게 출제가 이때 끝나고 말 줄 알았더니 좀 출제가 끊길만 하면 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자리를 잡았는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는 세부적인 기준보다는 여기는 보시면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보시면 거의 출제되는 형태가 보면 어떤 그 시설과 같이 어느 특정 어떤 뭐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주로 지금까지 냈어요. 실무 쪽을 일단 보시면 거의 용어 정의 쪽에 용어 정의 위주로 지문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 구성이 된 게 각각의 대상에 전부를 실어 놓은 게 아니라 주로 용어 정의 쪽 관련한 부분에 대해 쭉 해서 지금 기술이 된 게 해서 건축 부분, 기계 설비 부분, 뭐 전기, 기타 등 나와 있는 부분이 주로 용어에 관한 부분 위주로 체크해 놨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용어에 관한 부분 좀 몇 가지 체크하시면 적어도 확인하고만 넘어가시게 부분들은 자, 기계 설비 부분으로 갑니다. 기계 설비 부분 4번 407페이지에 양가로 2번의 대수 분할 운전에서 양가로 2번 체크하셔서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 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대수 분할 운전.
자, 한 장을 넘기면 비례 제어 운전. 기기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해서 이 임명량을 조절해서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을 비례 제어 운전.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입니다. 그래서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 환기 장치로 실내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 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수치를 밑에 가보니까 관련 계수값이 냉방시는 8, 난방시 15 이상, 유효 전열 교환 효율이 냉방시는 얼마? 45%, 난방시 얼마? 70% 이상인 성능인 것을 가진 것을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그 수치 좀 체크 받으시고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도 체크하고요. 6번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시설 냉난방 설비에 관련해 쭉 나와 있는 부분도 첫 번째는 몇 %에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서 해당 공간에 수납버프 등의 여론을 공급하는 설비를 중앙 집중식 냉난방. 여기는 첫 번째 퍼센테이지 얼마가 된가요? 60% 이상입니다. 네, 하나. 전기 설비 부분은 지금 보시면 우측에 5번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그래서 수용가에서 일정한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설비라 하면 수용가에서의 피크 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 수요 전력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설비 관련해서 그 지문하고 5번 양가의 최대 수요 전력 하나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9번 일괄 소등 스위치. 9번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돼서 층별 또는 세대 내 조명 등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일괄 소등 스위치에서 9번 체크하시고요. 6번에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두 번째 관련해서 기역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니은하고 디귿 관련해서 중첩되는 그 미리 규정을 좀 한번 구분해 보실까요? 이건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두 번째 방습층으로 알루미늄 박 또는 플라스틱의 필름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음부는 몇 미리 이상 중첩합니까? 그러니까 방습층이란 건 뭐예요? 여기는 방습층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내부결로 대책 중에 방습층이 있었고 그 방습층을 설치하는데 뭘로 방습층을 뭘 설치합니까? 알루미늄 박 또는 플라스틱의 필름 등을 쓰는 경우 이음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이음부는 최소 몇 미리 이상 중첩 겹치게 설치한다. 100mm 이상에서 숫자 100mm 이상 하나 니은번 체크하고요. 디귿 단열 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 성능 저하가 최소화가 되도록 알루미늄 박 또는 플라스틱의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모서리 이음부는 몇 미리 이상 중첩되게 합니까? 150mm 이상 중첩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니은하고 디귿에 중첩이 되는 미리에 관한 게 니은이 얼마? 100. 그 다음에 디귿이 얼마인가요? 150mm 이상 중첩되게 합니다. 라고 해서 니은하고 디귿 체크하셔서 영어 정도 거의 기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주로 영어에 관한 부분 좀 정리하셔 보고요. 유형만 잠깐 살펴보시면 교재 이제 보시면 쭉 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재 유형은 415페이지 가시면 9번에 기출됐던 유형에 관한 지금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용 설계 온도 여기는 관련 그 위생설비에 관한 기준 중에서 문항을 발췌 숫자 쓰기를 숫자를 선택해는 물었었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의 여기서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좀 잦았던 부분으로서 보시면 01번, 그 다음에 04번, 01, 04 번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01, 04 주관식 나왔던 부분이고 02번 정도 여기는 그 외로 기타적인 질문과 관련했을 때 02번에 건축법상 용어 같은 것도 지난해 좀 출제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는 02번에 관한 것만 좀 보완하고 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02번에 건축법상 영어인데 여기 영어 정의 좀 쓰는 걸 물어봤던 게 양가로 구조란에서 양가로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양가로 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그래서 기역은 내화란 지문이요. 그리고 니은은 뭔가요? 방화. 그래서 방화라고 물었지만 이 두 가지 내화 구조든 방화도 꼭 구분하실 게, 그러면 두 가지는 분명히 그 성능의 차이가 있죠. 내화는 불을 견뎌내는 거고 방화란 건 뭐예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정도니 부분들이. 여기는 용어상도 여기는 물론 중개학 시험에 나오지만 이 부분을 꼭 보실 때 지금까지 공부하고 넘어왔던 건축 설비라든가 공동대 관련 주요 설치 규정 등에 보시면 내화 구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방화 구조가 나오는 것도 있어서 여기는 혹시 이제 보면 이 주관식으로 이제 보면 건축법상 용어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 관련 법령 규정 중에 뭐 할 수 있다. 이 관련 내화 구조, 방화 구조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물어보는 것도 한번 꼭 주의할 필요가. 그래서 내화 구조, 방화 구조 하나 봐주시고요. 04번 주관식으로 나왔던 질문 04번 한번 잠깐 04번 한번 볼게요. 04번에 자 여기는 방금 봤던 용어에 관한 정의 중에서 이제 보시면 04번이 자 양거용 환기장치라면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 환기장치로 실내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기를 하는 구조를 가진 걸 말합니다. 04번은 지금 여기는 뭡니까? 폐열 횟수. 뭐 형이 있으니까 여기는 04번. 04번은 여기는 보시면 지금 여기는 넣어야 될 지문법입니다. 여기는 폐열 횟수입니다. 폐열 횟수. 그래서 폐열 횟수만 줬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폐열 횟수형. 그래서 폐열 횟수형 환기장치 설명했던 것으로서 이거 하나 주의하셔서 봅니다. 부분들은 여기서는 지금 물어봤던 게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중에서 기계 설비 부분에 관한 용어 정의 중에 지금 물었던 게 주관식으로 일부 용어 앞쪽에는 뭘 물었다? 폐열 횟수란 지문이 여기는 물었기 때문에 폐열 횟수입니다. 횟수. 자, 한 장을 넘기시면 관련해 쭉해서 뭐 기타 기출 문제 나와 있는 부분들 봐두시면서 쭉 해서 나머지는 쭉 보시면 객관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넘기시다 보면 지문에 22번 잠깐 이제 보시면 그 전기자동차 관련한 부분에 관련한 것만 잠깐 이제 보시면 자 급속 충전 시설이라면 충전 연결된 케이블 전류를 공급해서 중요한 건 급속 충전 시설 용량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그래서 최대 출력 값이 몇 킬로와트 이상이냐 이게 40입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 시설은 최대 출력값 기준 얼마 이상 40kW 이상이면 급속 충전 시설로 보는 거고 그러면 완속 충전 시설은 기준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래서 여기는 최대 출력값 기준 얼마 40에서 22번에 지금 22번에 보면 여기는 최대 출력값 얼마 40kW를 기준으로 해서 40kW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서 뭘로 나눈가요? 40kW 출력값이 40kW 이상이면 무슨 시설로 나누죠? 이거를 급속 충전 시설이 급속 충전 시설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kW 미만이면 뭘로 보는 게 이걸 완속 충전 시설에서 완속 충전 시설 본다고 해서 급속 완속은 얼마를 기준? 40kW 기준에 이상 미만 이걸로 보더라고 했을 때 기준은 얼마가 기준이더라? 40kW. 그러면 여기서 말한 급속 완속은 뭘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셀프 주의기 모양의 전기를 충전하는 셀프 주의기 모양을 급속도나 완속 충전을 보는데 기준은 출력값에 따라 40 이상 미만을 급속 완속으로 나눕니다. 보고 있고요. 23번은 그 콘센트 설치, 그 이동형 충전을 이용하는 그 콘센트 설치 개수를 물었을 때 주차 단위 구역 총수의 몇 %를 고부합니까? 4%를 고부한 수 이상을 설치하는데 다만 지금 방금 봤던 이 관련 법에 따른 40kW 이상 미만에다 뭐가 설치됐다면 급속 충전 또는 완속 충전이 설치됐으면 그 해당되는 개수만 콘센트는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23번 봐주시는데 여기는 주차 단위 구역 총수의 몇 %를 고부한 수 이상을 설치합니까? 4% 4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4라는 숫자 꼭 기억하셔서 4% 이상 23번 정리 봅니다. 자, 그리고 25번부터 28번까지 쭉 해서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28번까지가 이제 문제집안 전체적인 마무리를 좀 했고요. 지금 메일 정리 노트 외로 좀 하나 추가해서 나눠드린 게 있는데 지금 그것만 잠깐만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주의할 것만 한번 여러분 주의하실 것만 좀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눠드린 자료 메일 정도 말고 하나 더 나눠드린 게 전기안전관리법 요약정리라고 그래서 기존의 전기사업법에 들어있었던 내용을 일부 뽑아왔고요. 뽑아와서 일부 규정을 가져왔고 또 전기사업법에 있지 않은 또 일부 규정을 또 새로 신설을 해서 법이 이제 기존에 전기사업법에서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을 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기 관련 쪽은 예를 들어 법이 이 지금 두 가지 일단 전기 쪽에 실무 쪽 놓고 봤을 때 전기안전관리법하고 전기사업법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고 현재 양가로 1번의 전기안전관리 선임 기준 등에 관한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전기사업법의 규정이 그대로 넘어온 것도 있지만 또 일부 개정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이제 시험에서 좀 그 기존 교재들 또 아니면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 위주로 전체를 다 발췌 정리하시는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드린 요약 정리를 통해서 1번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한 박스표 여기는 네 가지 안전관리 파트별에 따른 두 번째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실무 경력 얼마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모든 10만 미만, 10만 미만 2천, 10만 미만 1500kW 미만에 해당되는 시설이라면 그와 같은 두 번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겠다라는 자격 기준 한번 봐주시고 자 박스를 벗어나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전기안전관 선임 및 해임 신고에 관한 규정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된 기술된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를 보시는 중에 포인트는 뭘로 잡으시냐면 일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기역에도 30일 이내 그리고 동그라미 지금 2번에 지금 니은에도 며칠인가요? 30일 이내 그리고 디귿도 며칠? 30일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관한 부분에 기한 관련 일자로 물어 며칠이 나옵니까?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의 리을번 봅니다. 리을번.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게 되면 일자는 30일이고요. 마지막 지문의 리을. 전력기술인 단체는 기역 또는 니은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안전관리자 관련 선임 해임 신고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그때는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기한은 며칠이 아니라 뭡니까? 지체 없이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양가로 2번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교육은 그 교육과정별에 따른 교육 대상자별 교육 기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과정별 대상자 기준하고 교육에 관한 기간 주기해서 박스표도 하나 봐주시고 교육 과목은 한번 참조적으로 봐두시고요. 행정상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기역하고 이제 그 밖에 기역 니은 12월 말 신청은 10일 전 그리고 이제 4번에 그 밖의 사항이라 이제 그래서 문항 니은번에 가보면 교육과정은 1회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 각각 21시간 이상 그리고 디귿에 가봤더니 디귿에 전기안전관리 특별교육 대상자는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교육 실습 과목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합니까? 4시간 이상 이수한다는 수치도 하나 봐주시고요. 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안전관리 기술교육 무엇으로? 2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 봐주시고 한 장을 그 다음에 대행규모는 좀 숫자 좀 기억해 주시고 대행규모 쪽에서 한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공사 대행사업자 관련해서 기역과 니은을 가지고서 1천과 500을 쓰는 걸 물었었고 근데 여기가 또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3번에 1번에 공사 대행사업자와 2번에 개인 대행자 관련해서 각각 대행 규모에 관한 숫자 여기는 좀 체크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보험에 관한 것은 그 중에 보면 총 8가지 중에 그 중에 6번 그래서 안전관리자 직무법인 중에 동그라미 6번에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하고 전기 수용 설비 증설 변공사 관련해서 기역은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전기 수용 설비 공사는 얼마 미만인가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그때는 안전관리자가 뭐 할 수 있다? 공사감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범위를 물었을 때 6번의 기역 니은 체크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자가용 전기 설비 점검 등이라는 데에서 관련 1번
전기 산업용 전기 설비란 무엇을, 2번에 일반용 전기 설비란 무엇을, 그리고 3번에 자가용 전기 설비란 무엇이라 해서 용어 개념을 간단히 한번 나와 있는 게 양가로 5번이고요. 자, 양가로 6번. 이제 그럼 그 중에 하나, 양가로 6번에 가시면 자가용 전기 설비 점검 등이다 그래 쭉 나와 있는 지문들 중인데 그 중에 자가용 전기 설비 관련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일단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자, 자가용 전기 설비 관련 점검 중에 동그라미 3번에 정기 검사로 가보면 지문의 니은입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 정기 검사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을 봤을 때 니은번에 가보니까 전압은 최소 고압 이상의 소전 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얼마의 전으로 정기 검사를 받습니까? 3년마다 2월 전으로 주기 체크하시고요. 이것은 공사에 언제 서류를 제출합니까? 7일 전. 그리고 검사가 끝났던 완료로부터 며칠이나 확인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5일 이내 교부합니다. 그래서 real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미음. 검사했더니 합격할 수 있죠. 뭐 할 수도 있어. 불합격할 수도 있죠. 그럼 불합격했다면 미음번에 불합격인 경우 저갑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로부터 몇 개월인가요?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음번에서 지금 자가용 전기 설비 관련 부분 조금 더 주의할 것은 그 3번에 정기검사 관련 숫자 체크해서 그 부분 숫자 좀 체크 받으시고요. 자, 일반용 전기 설비의 사용 전 점검 등에다 쭉 해서 문항 번호가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마지막 정기 점검이죠. 정기 점검에 가보시면 마지막에 지문에 정기 점검에 가보시면 기억에 일반용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을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 점검을 한 후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 설비는 얼마의 주기로 정기 점검합니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몇 개월? 2개월 이내. 그다음 니은. 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로부터 몇 개월 이내 점검을 합니까? 2개월 이내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이라는 그래서 다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볼까요? 1번.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한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기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은 대상이 기업과 니은인데 니은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시장 관련한 거 관계없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 뭐합니까? 여기는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해서 1번의 기업에 관한 대상 봐주시고요. 2번 안전공사는 1회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구본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몇 월 전으로 2개월 이내 전후 2개월 실시하는데 그중에 기업번 공동주택의 세대는 사용전 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마다 지금 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매 3년이 되는 날. 전통시장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4번에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 판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부터 며칠 이내 안전공사 자료 제공합니까? 일자 30일 정도. 그래서 여기 특히 그 중에 8번에 공동택 안전점검에 관한 것도 새로 신설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8번의 동그라미 기억 그리고 2번 관련해서 기억. 그래서 공동택 관련 세대 관련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좀 주의를 꼭 해서 봐주십시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기존에 전기사업법에 있었던 내용 일부를 빼왔고요. 그리고 없었던 지금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드린 요약을 한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관련된 이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정리를 해두시고요. 전기사업법은 기존 그대로 그게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전기사업법 규정 그대로 있고 사업법 중에 주로 관리에 관한 규정을 뽑아와서 일부 개정 또 신설해서 만든 게 전기안전관리법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여러분들이 시험과 대비해서 공부해야 할 부분의 내용을 1번부터 8번까지 정리하는 이 박스 지금 현재 나눠드린 교환을 통해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교재를 통한 문제집 전체 5주 과정 마무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